자, 오늘 또 IT,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인텔 이런 키워드들이 주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의 전문가를 함께하는 게 시류에 맞겠죠? HSL 파트너스, 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랜만에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 몇 년째 회사 이름을 못 외워요. 지난주 왜 안 네. 나왔어요? 아, 네. 이런 유럽 휴가, 출장? 네, 휴가 갔다 휴가? 왔습니다. 네네. 출장 아니고? 네, 놀러 갔다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출장 갔다 왔다 그래요. 아, 네, 이야기했잖아요. 알아요. 네. 자, IT가 뜨겁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데 오늘 기업으로 갈까요? 아니면 앞에 뭘 좀 깔고 갈까요? 일단 기업 먼저 갈까요? 아, 예, 네. 그러시죠. 준비한 게부터 아까 자막이 네네. 나왔기 때문에 안 나갔으면 좀 뜸을 들이려고 그랬는데. 네네. 원익 QNC. 원익 QNC.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요즘에 안 오른 종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좀 아직 덜 올랐고 앞으로 좀 이제 또 상승 가능성 있는 회사를 좀 가져왔는데. 위치를 좀 보시는군요. 네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한 주식들이 좀 좋더라고요. 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에 쓰이는 이제 소모성 부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쿼츠, 이제 QNC라는 게 쿼츠 앤 세라믹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쿼츠, 석영 소재를 가지고 주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장비 업체 쪽에 이제 비포 마켓 쪽에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자 업체에도 납품하는 이제 애프터 마켓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미국 원재료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또 일본에 또 원재료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쿠어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수직 계열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파츠들을 이제 오래 쓰기 위해서 이런 뭐 내구도를 높이는 뭐 SiC 같은 뭐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소재를 바꾸는 쪽도 있고, 이걸 또 세정을 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정 사업도 신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재료 공급망은 좀 잘 확보가 돼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특히 미국에 1분기의 실적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실적 쇼크를 봤는데 나름 그래도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재료 자회사들이 좀 큰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이제 원재료 자회사인 이제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이게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1분기 이제 요 자회사 매출만 1,226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요게 전분기 대비해서 42%가 늘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6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1월에 또 일본의 코어스텍이라는 회사, 이제 여기는 쿼츠 도가니를 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또 이제 연결 실적이 또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또 그 역할도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보통 이제 업황을 얘기할 때 1분기 포함해서 2분기까지 연결로 상반기 네네. 뭐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적어도 회복은 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실제 좀 포착되는 건 있을까요?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잘 나와서 주가가 못 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선방을 해서 요즘에는 주가가 실적이 부러져야지 이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세게 하겠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회사는 이제 2분기가 아마 좀 실적이 좀 하향할 것 같아요. 네, 2분기.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는 지금 메모리 업황은 반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6월 데이터들을 보면 그 QOQ나 YOY로는 엉망인데요. MOM,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는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짧게 끊어서 보는구나. 요즘.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 변화되는 걸 체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시장 조사 업체들은 메모리 하반기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공급 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막 깔려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 소진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삼성 파운드리나 이제 TSMC 같은 이런 쪽도 이제 노출도가 있기 때문에 좀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이 반도체 저는 업황으로 보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벌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또 뭐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공시 통해서 힌트를 얻는데 우리 금요일 날은 또 공시생 네네. 나오시긴 하지만 장호진 팀장이 있지만 네. 공시에 보면 이제 증설 공시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원익 QNC도 증설 공시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신공장이 이제 캠퍼스 S라는 게 이제 5월 말에 준공이 됐고요. 네. 이제 7월부터 양산에 돌입을 합니다. 뭐 지금 오팡 이런 데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 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대만 공장도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만 공장은 당연히 TSMC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TSMC 매출 효과가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TSMC 매출이 알았어. 늘어날 것 같다고요. 예. 네. 부조에서 프로듀서가 뭐 아, 네. 얘기하는 네, 지금 핑계 대지 마시고. 원익 QNC 네네. 수주 현황 네네. 체크해 주세요. 네, 뭐 지금 뭐 파츠 쪽은 사실 안 좋아요. 뭐 그 장비 업체들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파츠 쪽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하는 효과가 이제부터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웨이퍼 투입 시간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그게 그 타임 레그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2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보면 또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돌아서고 또 그러면 순식간에 분위기는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회사는 하방이 있는 게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게 이제 원재료 사업이 탄탄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게 장점일 수는 있어요. 그 뭐 큰 변동 없고 사실 우리 원익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원익 계열이 지금 상장돼 있는 것만 해도 원익 홀딩스, 원익 IPS, 그렇죠. IPS, 네, 원익 QNC, 머티리얼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쭉 순열대로 있는 회사인데 자회사를 또 원익 QNC는 상장 IPO를 또 준비하는 게 있네. 원익 QNC가요? 뭐 자회사 상장 모멘텀 이렇게 원고에 써 있는데 네네. 원고가 섞였나? 네, 이거 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 섞였네. 네네. 네. 요거는 아닌 걸로. 네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네네. 이거는 섞인 거네. 네네. 다른 거랑. 네. 우리 작가분들이 이제 빨리 취합하고 네네. 원고가 미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또 작가님한테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저한테 네네. 넘겨주다 보니까 네네. 앞선 부분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요거 네네. 빼고 네. 죄송합니다. 네네. 어쩐지 질문이 좀 생뚱맞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원익 QNC를 이제 이 가격이나 뭐 네네. 위치로 봤을 때 네네. 지금 타이밍이면은 괜찮다 이렇게 결론해도 되나요? 네, 뭐 사실 작년에도 그 영업이익이 거의 1,200억, 1,300억 정도 나왔고요. 네. 올해도 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1,200억 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시총이 지금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메리트, 가격 메리트는 원래 가격 메리트가 있는 회사였고요. 네, 충분히 한번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매출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매출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자회사들이 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에 좀 트렌드가 이 그 파운드리 쪽에 수혜주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잖아요. 이번에 AI 모멘텀도 그렇고 사실 그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보는 건 결국 TSMC잖아요. 네. 그리고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 수혜를 보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HBM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쪽 관련주들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원익 QNC도 수혜주예요. 네, TSMC 쪽으로 납품을 하고 삼성 파운드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는 여기서 마무리. 네네. 가격 전략도 뭐 대충 뭐 매매 관여가 아니라 매매 조언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으로 엔비디아가 뭐 공전에 히트를 치는 건 뜨겁죠. 네네. AI라고 하는. 그게 이제 뭐 아주 많은 파급 효과를 주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수 시리즈 알죠? 네네. 이수페타시스? 네. 네. 이수를 네. 이 기판 쪽 아닌가요, 이수?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네. 어떻게 보세요? 또 괜히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네, 솔직하게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아이템은 아니에요. 네. MLB라는 멀티 레이어 이제 그렇죠. 보드라는 건데요. 네. 이제 고다층 기판인데 이게 원래 중국하고 경쟁 강도가 되게 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트렌드가 중국산을 배제하는 트렌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있고요. 분할한 이후에 그렇죠. 분할 이제- 이슈로 갑자기 시장에 주목을 받더니 네.
뭐 엮어가지고 막 다발로 고구마 줄기처럼 엮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오버하는 부분도 네, 충분히 저는 좀 그 매매 관점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뭐 이게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뭐 그 난이도가 높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들, 서프라이 체인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다 보면 쓸만한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덕전자가 네. 오히려 더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덕전자가 이 사업을 접어버렸거든요. 이제 거의 네,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다운사이징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대덕전자는 오히려 반도체 기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HDI 예전에 그 주기판 쪽이나 네. 이런 쪽은 대부분 PCB 업체들이 정리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MLB 쪽을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좀 갑자기 확 네, 확 주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AI 쪽이 뭐 원래 예상하던 수요가 아니었어요. 네. 작년 말만 해도. 실제 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제 수익, 아니 뭐라 그러지? 연관성은 사실 한미반도체가 제일 직접 연관 네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칩들이 막 그 교합하다 그렇죠. 보니까 한 대 다 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네네. 막 갖다 붙이는 고급스럽게 붙이는 네네. 표현을 못하겠다. 한미반도체는 요즘 또 뜨겁긴 한데 그렇죠. 워낙 잘 아시니까 네네. 또 궁금해하신 분도 있어서 네. 오늘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다시 반등하는데요. 네. 결국 AI 쪽에서 국내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예요. 그리고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이게 별로 안 되잖아요. 비중이. HBM 매출 비중이 디램 매출에서 한 5에서 10% 정도인데 네. 사실 또 버블이 제일 끼기 좋은 게 침투율이 한 10% 내외일 때가 제일 세긴 해요. 뭐 2차 전지도 사실 전기차 침투율이 10% 내외일 때 제일 주가가 셌고 예전에 보면 스마트폰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한 10% 내외일 때가 제일 주가는 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AI의 어떤 미니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뭐 AI 그러면 챗 GPT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소스가 어느 정도까지 오픈이 되는지 모르지만 응용된 프로그램들이 막 나와서 실생활에서 들어와야죠. 네네. 그죠?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일로 가는 건 아니고 칩셋 미디어도 잘 아시잖아요. 네네. 이게 비디오 IP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까지 할까? 그 결국 AI죠. 네. 용모. 그렇죠. AI 때문인데. 항의 많이 들어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AI가 지금은 엔비디아 GPU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AI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 AI들이 학습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론이라는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추론이라는 영역은 서비스가 붙는 거고, 거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NPU, 그러니까 뉴럴 프로세스 유닛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네. 그 어떤 칩셋 미디어라든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IP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런 NPU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IP를 납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사실 뭐 지금 높은 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뭐 납득은 되는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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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오늘 원익 Q&C 중심으로 해서 또 IT 얘기 좀 들어봤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